2023년이 막 시작된 1월이었죠. 한 명리학자가 당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두고 죽느냐 사느냐가 결판날 것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냥 흔한 정치평론이 아니었어요. 훗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평가받는 이 분석, 과연 무엇을 근거로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강원 명리학자가 이재명 대표의 한 해를 딱 이렇게 예견한 거죠. 그냥 좀 어렵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이 섬뜩할 만큼 강렬한 예측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심각한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분석의 근거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측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는지 그 놀라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이 사용된 도구는 바로 명리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죠. 태어난 연월 일시. 이 8글자를 가지고 한 사람의 기질과 운의 흐름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강원 명리학자는 바로 이 명리학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명리학의 관점에서 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타고난 기질, 그러니까 일종의 설계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사주 구조를 한번 보시죠. 정말 특이합니다. 온통 목, 즉 나무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요. 반면에 자신을 표현하는 화의 기운이나 재물을 뜻하는 토의 기운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친 아주 전문적인 사주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사주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등나개갑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드러운 담쟁이 덩굴, 즉 을목이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데요. 이 덩굴이 거대한 나무인 갑목, 갸목을 휘감고 하늘로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더 큰 세력이나 힘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엄청난 야망과 전략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등나개갑이라는 구조가 그의 인생사와 정말 신기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사법고시 합격처럼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국 성취해내는 그 삶의 궤적을 이 구조가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개인의 설계도가 어떻게 더 넓은 정치적인 유형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목이라는 기호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 즉 휴머니즘을 상징합니다. 인권이라든지 복지 같은 가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놀랍게도 강원 명리학자는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 중에 이런 목의 기운이 강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분석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그리고 고 김근태 의원까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런 유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 목의 정치인 유형은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나서 민주화와 인권, 복지가 중요해진 바로 그 시대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상 역시 그의 사주가 이런 시대 정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23년에 대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혹독했던 예측들입니다. 2023년의 예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그 전해인 2022년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2022년도 대선 패배나 여러 수사들로 분명 힘든 터널이었죠.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이때는 측근들의 희생으로 본인은 버틸 수 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그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겁니다.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이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예측은 바로 권력과의 피 튀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사주에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힘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격돌을 예고한 겁니다. 두 번째 예측은 어쩌면 더 아픈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부의 배신입니다. 그의 사주에서 자신을 돕던 핵심적인 기운이 상대편, 즉 권력의 편으로 넘어가 버리는 투항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측은 측근들의 추가 희생이었습니다.
2023년이라는 한 해의 기운 자체가 그의 사주에서 아랫사람을 의미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측근의 희생이 불가피할 거라고 내다본 거죠. 하지만 이런 정말 최악의 예측 속에서도 강원 명리학자는 한 가지를 꼭 짚었습니다. 그의 사주 자체가 웬만한 시련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혹독한 2023년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시험대라고 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이 장기적인 예측의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만약 2023년이라는 이 마지막 터널을 버텨내기만 한다면 2024년부터는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고 2025년부터 27년까지는 다시 한번 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결국 모든 분석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2023년이라는 이 결정적인 한 해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이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더 유리한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게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이었던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운명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그려낸 예측을 쭉 따라와 보니까 우리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운명은 정해진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